유희정 기자의 취재 수첩 시간입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구 서동 로터리 인근을 지나시거나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보신 적이 있는 건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안에 건설된 지식산업센터 이야기인데요. 이 건물을 다 지은 게 지난 2018년 11월인데 아직까지 전혀 네. 입주가 진행이 된 게 없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건물인가요? 사실 이름은 좀 거창한데 그냥 아파트형 공장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공장 여러 개가 아파트처럼 밀집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대규모로 제조 라인이 필요한 대기업 업체라기보다는 정말 사무실이라거나 뭐 연구 공간이나 아니면 조그만 생산 라인이 필요한 업체들이 주로 입점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아파트형 공장에는 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정보통신 사업이나 각종 벤처기업 같은 첨단 사업을 하는 분들이 소규모 공장이 필요하니까 아파트 공장에 입주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첨단 산업들도 입주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산업들에 필요한 지원 시설 같은 것도 같이 입수를 할 수 있게 관련법이 바뀌어서 이걸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르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체들의 공장뿐만 아니라 상가라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살 수 있는 기숙사라거나 창고 같은 것까지 같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산 혁신도시 안에 들어간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공장만 446개가 들어가는 굉장히 큰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네. 이게 분양을 처음 했을 당시에 한 68%가 분양이 됐고 쭉 공사가 진행이 돼서 그중에 131곳 정도는 등기가 넘어가서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됐다면 입주를 해야 정상인데 그렇죠. 이 입주를 지금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서 지금 1년 한 2개월 가까이 입주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첨단 쪽으로 뭐 종류가 바뀌었다고는 해도 네. 대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하루빨리 입주가 안 되면 손해도 막심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입주를 허락하지 않는 걸까요? 이게 울산시에서 입주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울산시의 입장은 그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던 시공사가 혁신도시 관련 법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혁신도시 부지 안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지역 경제나 이런 걸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을 짓는 쪽에다가 이제 시에서 땅을 굉장히 저렴한 값에 내주게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개발을 해서 개발 차익을 노리고 웃돈을 많이 붙여서 파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저렴하게 분양했던 기존 울산시의 의도에 맞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관련법이 바뀌어서 그 혁신도시에 지은 건축물을 팔 때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성 원가에다가 뭐 취등록세 냈던 거,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만큼 이런 거 이상의 웃돈은 받을 수 없다.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인 감정평가사가 이 건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다라고 한 거 이외에 프리미엄, 웃돈을 붙여서 거래할 수는 없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공사가 그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땅이랑 건물을 넘기겠다 이렇게 양도신고를 서를 제출했는데 그걸 보니까 이거보다 지금 땅값이랑 건물값을 더 받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사가 웃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허락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럼 이에 대한 시공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공사가 이렇게 더 비싼 값을 받고 건물이나 땅을 넘기기로 결정한 것은 시공사 본인의 애초의 결정이긴 하지만 이런 계획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했던 이미 것이다. 받았다. 그렇죠. 그런 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파트나 집도 마찬가지지만 지식산업센터 같은 공장의 경우에도 분양을 하기 전에 내가 이 건물을 몇 호실로 잘라서 각각 얼마에 분양하겠다라는 계획을 지자체에다 신고를 하고 네. 지자체에서 그 분양을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승인이 나야만 원하는 대로 분양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시공사가 2016년 8월에 분양 계획을 중구청에 제출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관련법이 바뀐 게 6월이라서 이미 이제 시공사의 계획은 규정 위반이 맞기는 해요. 네. 그런데 그 분양 계획을 승인해주는 중구청이 바뀐 규정이나 이런 걸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위반인 분양 계획을 그대로 승인을 해줘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값에 그렇게 팔아도 좋다라고 지자체가 승인을 해줬으니까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 쪽에서는 그거대로 분양을 한 거고 네. 분양을 받은 분들도 그 돈을 내고 한 건데 이제 그거 다 승인해줘 놓고 뒤늦게 와서 아 그때 그거 잘못됐으니까 입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게 시공사의 주장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네. 시공사랑 지자체 사이의 잘잘못을 좀 따져봐야 할 일이지 네. 분양받은 기업체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이게 규정에 위반한 뭐 분양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내가 분양 가격 보고 난 입주할래 하고 들어왔던 분이니까 이 네. 사태에 전혀 책임이 없는데 지금 가장 큰 피해는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다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첨단 산업이라고 해도 굉장히 소규모 기업이고 자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이 건물에 입주를 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도 있고 자기들 기존에 있던 공장을 팔고 일로 넘어오려고 하던 분들도 있던데 네. 이게 지금 1년 2개월 넘게 이게 계획이 미뤄지니까 그런 계획들이 전부 다 꼬이게 돼버린 거죠. 그다음에 이미 지금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그 공장의 주인이 된 경우가 기업체가 131곳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건물 주인이 됐기 때문에 세금도 내고 건물에 대한 관리비도 다 내고 있는데 정작 건물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분들 중에서는 내가 그래 공장은 못 짓다 하더라도 나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임시 사무실 같은 거라도 쓰겠다. 여기 주인은 나니까. 이렇게 해서 쓰기 시작하니까 울산시에서 통보장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계속 쓰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랬다는 거죠. 예. 이게 사실 네. 개인적으로 네.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도 개인이 이사 갈 때 이사 날짜가 그렇죠. 맞지 않아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돈도 받죠. 엄청나게 많이 들고 하는데 네. 사업체란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그래서 분양받았던 기업체들이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요. 사실 이 기업체들이 소송을 내기 전에 울산시를 상대로 읍소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체들이 한번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좀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분양을 받은 분들이 입주를 하게 해달라 나 여기다 공장 짓겠다라고 신청했는데 울산시가 그걸 받아주지 않아서 지금 입주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울산시가 입주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건물에 대한 양도 신고서를 너네가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를 안 해준다라는 게 이제 울산시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울산시가 애초에 지금 시공사가 낸 양도 승인 신청을 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분양받은 분들이 그 신고서를 가져올 낼 수가 방법이 없죠. 없는 상태죠. 그런데 관련법을 찾아보면요.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입주 신청을 할 때 양도 신고서를 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도 신고는 분양을 받은 분, 그러니까 건물을 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건물을 팔아서 차익을 내는 사람, 양도를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네. 분양하는 분들이 신고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고서를 낼 의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울산시가 그런 규정에도 없는 양도 신고서를 들먹이면서 입주를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입주하려고 했던 뭐 기업체나 분양자들 일부 중에는 이제 울산시가 시공사랑 잘잘못을 놓고 계속 다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분양자들한테 입주 승인을 안 내주는 식으로 시공사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피해는 우리가 봐야 되냐. 이제 이러면서 소송을 냈던 겁니다.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결과가 나왔습니까? 최근에 1심에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분양자들이 입주 신고를 정당하게 받아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울산시가 반려한 건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양도신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양도신고서를 내야 될 의무가 없고 근데 의무도 아닌 내용을 들어서 입주를 못하게 하는 것은 울산시가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입주는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직도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1심 이제 판결이 났고 이게 이제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양쪽에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월 28일까지인데 네. 뭐 분양 받으신 분들은 이겼으니까 항소를 할 이유가 없고 패소한 울산시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항소를 할지 말지를 좀 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은 울산시가 항소를 포기해서 빨리 이 판결을 확정지어서 그대로 입주 신고를 받아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울산시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전히 시공사의 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양 그 당시에 공고를 낼 때 그 시공사가 관련 규정을 잘 알아보고 냈어야지 왜 그걸 안 알아보고 내는 바람에 분양 계획을 잘못하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느냐라고 계속해서 입장을 반복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잘못된 분양 계획을 승인한 거는 지자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승인이 안 났다면 여기까지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겠죠. 처음부터 분양 가격을 조정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규정에 맞게 분양이 되도록 수정이 됐을 텐데 지자체가 그걸 해줬다고 해주는 바람에 지금 여기까지 상황이 온 거니까 네. 분양자들은 하루빨리 이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사안을 승인해준 네. 중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구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명확하게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 승인을 하겠다고 이제 시에 가면 그 양도 신고 이제 애초에 분양 계획이 잘못됐으니까 뭐 중구청에 물어봐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또 그 입주
분양 신청을 승인해준 중구청에 가면 그 입주 승인은 시에 해당되는 거니까 시에 가서 물어봐라.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간에서 분양자들만 굉장히 답답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지금 이제 1심이 나왔단 말이죠. 네. 만약에 네. 대법까지 가서 네. 분양 받은 입주자들이 네. 들어가는 게 맞았다라고 네. 최종 판결이 나온다면 네. 이 기업체들은 네. 울산시를 상대로 그동안의 피해액을 또다시 네. 소송으로 맞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울산시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손해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비용이 들고 그거를 인정받기까지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데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규모 기업체고 개인들이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고 그거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막판에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그 피해를 회복해 줄 수 있을지는 또 미지수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분양자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잘못된 행정이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원상회복을 할 수 있게 빨리 진행을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올해 울산시의 10대 시정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네. 살려보겠다 이런 그렇죠.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좀 거꾸로 가는 사안이 아닐까 네. 조심스럽게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얼른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울산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였습니다.